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시작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고 본인 신분증과 응시원서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천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1명 감소한 24,346명이 응시합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재학생과 졸업생이 100명 넘게 준 만큼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자신의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규정에 따라 같은 시간에 시험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과 청소년증을 비롯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임시 수험표를 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같은 규격의 사진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전화는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른 스마트 기기와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능은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채점하기 때문에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마킹 등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흰색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사 시험 종료와 함께 문제지와 답안지가 회수되고 그 다음 탐구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부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수능부터 성적표는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성적표는 다음 달 6일부터 성적 통지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도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바지 수능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학교 밖 수험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업 시간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멘토 교사의 지도에 따라 마무리 점검에 한창입니다. 다음 시간은 수학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수업 시간은 진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전 학교를 그만둔 김모 학생의 꿈은 물리치료사. 1대1 멘토링 수업에 이어 도서관, 스터디 카페를 돌며 하루 8시간 이상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주위의 어른들이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제가 운동이나 몸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꿈은 누구보다도 명확합니다. 그만큼 대학 진학을 통해 반드시 꿈을 이루려는 열정은 누구보다 가득하고 또 자신감도 넘칩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명공학 쪽으로 잘 맞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생명공학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꿈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싶은 게 진짜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문제아라는 사회적 편견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은 아이들에게 더욱 힘이 됩니다.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비롯해 학교 교재 지원 등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주체적이고 자기 삶을 좀 바라보는 시간들에 대한 그런 고려가 많고요. 그리고 꿈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려고 해서 정보를 찾는다든지 센터를 직접 찾아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적극성들이 이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저희들도 때로는 좀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은 모두 170명 정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막바지 수능 준비에 매진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수능 감독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3.58% 증가한 반면 감독관 수는 오히려 9.9%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을 24명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한 가운데 감독관 수당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서는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정책관을 상대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2일 열렸는데요. 대구 도심에 있는 미군 부대와 국군 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정책관실에 대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와 미군부대를 조속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게 홍준표 시장의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 당초 우리가 보면 그 정확히 이렇게 포부와 좀 달리 또 다른 것도 생각 없이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진행되다가 이동욱 의원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문제점을 지적했고, 조경구 의원은 캠프워커 서편도로 이전 대책을 따졌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정책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물어보면 다 대비고 군부대 이전합니까? 예, 합니다. 예. 언제 합니까?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국방부에서 지금 내려만 주면은 바로. 이민환 의원은 대구시가 미군 부대를 내보내려 하지만 미군 측은 이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4.7 보급소가 뭐 200억 들이가 고쳐주겠다 하였기에 800억 들이가 고쳐달라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옮겨달라 합니까? 이전해야 될 장소로 옮겨달라 하면 그래 이 얘기 자체가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김종옥 의원은 군부대 이전 관련 용역 진행 상황이 미진함을 질타했고,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시는 군사보안 문제로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조만간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도시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곳이 많죠.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대표적 사례 중 한 곳인데요.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한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을.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는데요. 섬들이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섬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섬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여객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티투어에 몸을 싣는 관광객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입니다. 5개 테마로 조성된 드넓은 정원. 가장 큰 볼거리는 해발 295m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라서 강화도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시티투어 덕분에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군. 유형 문화재인 향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저는 그 시장에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하고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너무 이쁘고 신기했어요. 인천시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출시한 섬 테마 시티투어. 무의도와 교동도, 선제 영흥도, 성모도 등 주요 섬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관광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신규 편성하면서 인천 시티투어 이용자는 지난해에만 2만 8천 명, 올해에도 10월 말 기준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인천시가 출시한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지난해에 1,6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다양한 섬 관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 지역에는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하는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등록 인구의 17배가 넘었고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체류 인구도 등록 인구의 13.7배, 인천 강화군은 8.4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류 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도 대폭 지원합니다. 일명 보물섬 프로젝트.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의 여객선을 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요금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8개의 섬을 보유한 인천. 섬 관광 산업을 통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대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위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제15회 대구시 출산 장려의 날 행사가 삼성 창조 캠퍼스 내 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로 2010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출산 장려의 날로 조례로 지정해 매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출산 장려 정책을 다양하게 펼친 결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혼인 건수는 16.6% 증가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구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취업 희망자 1,569명 가운데 1,025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6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대구 다음으로는 대전이 61.1%, 광주 55.9%, 부산 55.2%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가 높은 취업률을 보인 건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개편하고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배추 3,0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저소득 취약계층 1,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3번째로 자원봉사자 650여 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대구보명학교가 대구 지역 특수학교 중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2024 미술은행에 선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0월까지 김봄 작가의 망상 등 19점의 수장품이 학교 내에 전시됩니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이 인문학 기행 팬투어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여행 기자단과 인플루언서 등 1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교동소원과 지산동 구분군에서 인문학 강의와 표전, 국악 공연, 유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전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블록형 공장과 지하주차장 등 실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돼 소방대원들이 현실감 있는 상황 속에서 전술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내일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을 텐데요.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들 잘 갈무리해서 내일 후회 없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